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하나 보는 게 소비라는 걸 보들레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라는 거 있죠. 소비사회라고 그랬을 때 소비라는 거. 이거의 개념 정의를 일단은 정확하게 알면은 뭐 나머지는 쉽게 풀려요. 소비를 하는 거에 뭐냐라는 거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었던 일단은 보드리아르의 근본적인 입장 중에 하나는 어떤 물건을 소비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필요해가지고 배가 고플 때 뭐 먹고 충족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얘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위치나 기호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CF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는 물건의 용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물건을 딱 사면은 제가 그런 비유를 드릴게요. 지금도 할 거야. 지금 아침 일찍 안 일어나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녁에 늦게 자니까 3시, 4시쯤에 자기 때문에 아침 프로를 못 봐요. 아침 프로 6시서부터 시작하지. 제가 기억나기로 3, 4년 전에 충격적인 어떤 CF를 봤어요. 밤에는 못 보는. 메인 타임에는 못 봐요. 뭐냐면 어떤 사장 아저씨가 직접 나와요. 못 써요, CF 모델을. 뭐냐면 진공청소기였는데 볼링공 빨아서 들고 있는 거 아세요? 보셨나요? 2, 3년 전에? 볼링공이 달려있는. 달려있죠? 흡수가 좋아서. 그쵸? 무슨 소리인지 알죠? 딱 들고 있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그 여직원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또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3분을 지내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서 뒤에서 흩 터지고 저거 뭐야? 그걸로 뭘 하자라는 거예요? 의자를 나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빨아들여서 뭐 어쩌자고요? 진공청소기의 목적은 뭐예요? 잘 빨아들이는 거잖아. 근데 사실 그 정도 되면 이 무리수가 굉장히 크다고요. 어린아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청소하다가 애가 빨려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옛날식이에요. 이걸 하면 엄청나게 빨아들인다. 그러나 메인 타임의 CF는 그렇게 안 나가죠. 너무나 행복하고 남편한테 사랑받을 것 같은 여자가 음악이 들리고 조용히 움직여요. 그거 가지고 뭐 냉장고를 끌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집에 진공청소기가 있어도 그 이미지가 강하게 행복의 이미지가 나오면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드리아르가 얘기한 소비는요.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사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코드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게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대에 지금은 좀 흘러간 게 돼버렸지만 골프라는 게 남성들한테 가진 키워드가 뭐였는지 아시죠? 4, 5년 전엔. 그건 성공한 남자의 하나의 상징이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나 쳐서는 안 될 사람들이 갑자기 골프채를 내두르고 더 심해서는 국내에서 못 치니까 해외 원정 가서 치잖아요. 이러면서 골프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상실돼 버렸죠. 근데 물어봐요, 그 아저씨들한테. 왜 골프를 쳐요? 우리 같은 나이에 가장 좋은 운동이야. 필드를 거닐다는 거 얼마나 좋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필드를 거닐고 싶으면 저처럼 등산을 하면 돼요. 걷는 거 많잖아요.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골프가 상징하고 있는 것들을 구한 거고, 골프를 친다라는 건 스스로를 우리 나중에 부르디에를 배우겠지만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짓게 하는. 그래서 소비의 내부에 구별짓기의 욕망이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구별짓기 욕망하는 하나의 그 대표적인 상품 종류가 집이에요. 아파트라는 존재, 그쵸? 아시죠? 평수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청소하기 더럽게 힘들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넓혀가는 그 욕망 있죠? 예? 얼마 전에 이사해가지고 평수가 몇 평 넓어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청소하느라고. 책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넓혔지만 요거예요, 요거. 그런데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40평에 살 수 있다 되면 우리 아까 그 집이라는 거 있죠. 집이라는 코드는 없어져요. 그건 다른 가치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있죠. 이 자동차가 한때 우리의 부의 상징이 몇 년 전에는 벤츠 같은 거였잖아요. 세금을 하도 많이 붙여서 그랜저와 벤츠의 차이는 한 2배 이상 났었어요. 그럼 벤츠를 몰고 다닌다는 게 뭐죠? 그리고 벤츠 안에 타고 있는 그 아가씨나 그 총각 아니면 아줌마의 그 여유로운 미소는 뭘 상징하는지 알죠? 다 보는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금이 떨어져가지고요. 지금 벤츠 웬만하면은 중형차를 몰 사람은 사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어떤 아이가 그거 몰고서 씩 웃으면 옛날 같은 힘은 없죠. 자, 그러면 제가 벤츠가 있다고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사.
그럼 저는 그걸 저희 아들한테 줘요. 저는 다른 걸 산다고요. 집에 차 대수가 늘어난다고요. 옷도 그랬잖아요. 어떤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상징하는 거를 우리가 사거든요. 근데 아까도 했잖아요. 유행이 지나면 다른 옷을 사죠. 집에 옷장에 옷들이 사르르륵 있는 거죠.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죠? 소비라는 거는요, 계속 욕망이 흘러가요. 흘러가게 하도록 하는 게 소비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먹거나 진공청소기의 목적, 청소 잘하게 세게 하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진공청소기로 사는 거는 여유로운, 편안함, 사랑받는 여자. 유화의 바람 부는 날에 압구정동에 가야 된다라는 거는요, 거기에서도 그 CF의 본질을 봐요. 최진실론 같은 경우나 심혜진론 같은 데 보면은요, 진짜 사고자 하는 것들은 그게 아니다. 그 콜라를 마시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콜라가 가진 이미지라고요. 청바지 있죠? 청바지 지금 엄청 비싸죠? 어느 사이인가, 그쵸? 네. 옛날에는, 사실 청바지의 기본이 뭐죠? 이 광부들이 쓰던 거 아니에요? 광부들이. 미국에서 광부들이, 그쵸? 네. 지금은 좀 다르죠? 굉장히 비싸졌어요. 청바지는 가난한 아이들이 입던 옷인데, 그래서 간만에 청바지 불편하지만 하나 사서 튼튼하게 입을까? 이러다가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왜 그래? 기성복, 양복을 몇 벌 사줄게.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봤더니 너무 비싸요? 몇십만 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소비라는 게 구별짓기의 욕망에서 되고 충족이 안 돼요. 충족을 했다 하면은 누군가가 또 그거를 쫓아오고 그러면 어느 사이인가 욕망의 대상으로 딴 걸로 옮겨가는. 요게 이제 보드리아르가 본 거고, 요거를 조장하는 것이 소비사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보고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소비의 사회의 이 구절이 아마 제일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이 페이지에 있는 거를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요. 사물은 대체될 수 있는 객관적 기능의 영역 안에서 사물들은 교환 불가능하지만, 교환 불가능하죠. 냉장고랑 진공청소기가 어떻게, 그런데 소비의 논리에서는 교환 가능하죠. 그 진공청소기가 안락함과 사랑받음을 상징했다면 냉장고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명시적 의미의 영역 밖에서 어떤 사물은 다소 무제약적인 방식으로 대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암시적 의미의 영역 안에서는 사물은 기호라는 가치를 띠게 된다. 따라서 세탁기는 도구로서 쓰여지는 것과 함께 행복, 위세 등의 요소로서의 역할도 한다. 이 책이 쓰여진 게 60년대, 70년대라는 걸 헤아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탁기가 이런 역할을 하진 않아요. 지금 딴 게 하겠죠. 바로 이 후자의 영역이 소비의 영역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복과 위세. 여기에서는 다른 모든 종류의 사물들이 의미를 표시하는 요소로서의 세탁기를 대신할 수 있다. 맞죠? 세탁기 말고 자동차도 될 수 있고 다르게 옮겨가죠. 상징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기호의 논리에서도 사물은 이제 명확하게 규정된 기능이나 요구와 더 이상 관련되어 있지 않다. 바로 그 이유는 사물이 전혀 다른 것. 그것은 사회적 논리일 수도 있고 욕망의 논리일 수도 있는데 다른 것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사물은 의미작용의 무의식적이고 유동적인 영역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새로운 제품, 더 고가의 제품들을 계속 사고 소비를 하고 집에서 신발이 쌓이고 쌓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신발이 더 이상 그거를 샀었을 때 예를 들면 상큼함과 깔끔함이라는 코드를 더 이상 못 주면 낡아서 버리지 않잖아요. 집에 있는 양말 구멍 뚫어져서 버리던 시절은 아니에요. TV도 그렇고 불쌍한 저희 어머니 얘기 옛날에 했죠. 예? 드럼 세탁기. 절대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전 거. 튼튼하고. 저는 그게 더 좋은 게 왜냐하면 이번에 이사 가면서 또 세탁기를 샀는데 드럼 세탁기는 자주 고장날 뿐만 아니라 허리를 굽히는 거는 가끔 제가 빨래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위에서 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근데 사실 드럼 세탁기라는 거는 지금은 조금 그게 시들해졌지만 하나의 그 당시엔 로망이었어요. 드럼 세탁기. 그게 있는 집과 없는 집. 그 세탁기의 특징이 뭐냐? 건조돼서 나오잖아요. 그 건조 기능이 잘 망가져서 문제인데 건조돼서 나오죠. 그걸 가지면 어떤 이미지예요? 물일을 안 하는 여자의 이미지. 손이 안 트는 여자의 이미지. 저희 어머님도 예외는 아니었고 저한테 전화를 거셔서 우울해하시고 저는 직감적으로 오죠. 뭔가 필요하신가 보다.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드럼 세탁기 이전에 최신 버전을 사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할 때 아까는 돈으로 다 해결이 된다 이러지만 그걸 딱 사드렸을 때 행복해 하세요. 여전히 수수께끼는 그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머님, 보드리아를 같이 읽죠.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행복해 하세요. 그럴 때 저희 어머님이 쓰고자 하는 거는 명분은 그걸 또 만들어줘야 돼요, 제품이. 이거는 건조가 된다든가. 이런 거 줘야 돼요. 신제품을 만드는데 명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잘 찍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죠? 카메라 기능도 넣잖아요. 그걸로 잘 안 찍혀요. 진정한 카메라 있죠? 캐논 같은 큰 거 이런 거 얼마나 잘 찍혀요. 근데 뭐를 하나 넣어야지 신제품의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전 제품과 달라야 되잖아. 다르려면은 불필요한 기능이지만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상관없죠 뭐. 그래서 이게 소비의 사회에서 보드리아르가 느끼고 이제 프랑스 파리겠지만 70년대 느꼈던 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사실 유의미할 거예요. 모든 거에. 자, 좀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소비를 장악하면 자본주의는 계속 팽창해요. 왜요?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자본주의가 인간한테 필요한 것만 만든다면, 튼튼한 옷을 만든다면, 몇 벌 사겠어요? 똑같은 디자인이야. 어떤 표시도 없어. 몇 벌 사놓겠어요, 집에? 2벌? 2벌이면 많겠다. 옛날에 농민들 보면 빠는 옷, 입는 옷 2개만 있으면 되잖아. 저 등산 다니니까 뭐 며칠 다녀도 2벌만 있으면 다 해결해요. 빨고 다니다가 빤 거를 배낭 뒤에 말리면 돼요. 도착해서 그거 빨고 배낭 위에 있는 거 입고 또 빨고 그 다음날 출발할 때 배낭 뒤에 얹으면 말라요. 그걸로 되거든요.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자, 그렇게 돼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국민이 2벌 가지면 끝이죠. 이해되세요? 일본이 왜 우리나라 침공해요? 경공업 엄청 발전했는데 소비시장 없거든요. 2벌 만들어서 공장이 도산하게 생겼는데 어떡하겠어요? 다른 식민지를 구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인간들이 계속 애를 낳아야 된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진짜 봉착하는 거예요. 방법을 하나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욕망. 다른 옷이요. 디자인이 다르고 상징이 다른 옷. 집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들을 보면 아마 그 버라이어티가 나올 거예요. 그 많은 디자인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옛날에도 얘기했죠. 옛날에는 백화점에 진열된 게 최신 제품. 지금은 CF에서 나오는 게 최신 제품이에요. 그거를 몇 번 보다 보면 자기 옷을 보면 우울해져요. 이게 옛날에는 청순함의 상징으로 내가 샀는데 저게 청순해 보이잖아요. 그럼 이걸 입으면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슬슬 나이 들어 보이면 이걸 구입해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 안 뜯어졌죠. 이거 보관하고 예, 옷이 쌓이죠. 그러면 한 사람한테 똑같은 디자인을 오시면 2벌 있어야 될 게 10벌까지도 가능한 거죠. 20벌도 가능하지. 생각을 해낸 거예요. 사람의 필요가 아니다. 사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거를 조작해야지 자본주의가 발달한다. 이게 핵심 묘안인 거예요. 보드리아르가 봤었을 때. 소비를 장악하면 생산이 장악돼요. 우리나라 핸드폰 잘 만들잖아요. 핸드폰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이 뭔지 아세요? 목숨 걸고 하는 건 핸드폰을 계속 바꾸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바꿀 쯤 되면 핸드폰을 막 함부로 써가지고 어떻게 망가뜨릴까 노력은 하지만 정상적으로 돈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무리수는 안 쓰죠. 조용히 하나 사주면 되잖아요. 신제품이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죠. 자, 이거를 한번 보면요. 여기서 이 막스가 자본론에서 했었던 공식인데 이건 사실 정확하게 풀면
이렇게 불리고 이게 생산 과정이고 이건 뭐 소비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막스는 공식 하나 다 시켰는데 보드리아르처럼 많이 나가지는 못했다고 보면 돼요. 자, 요 공식은요 누구 입장에서 살펴보냐 하면 자본가 입장에서 살펴보면 되고 시간에 따라서 자본가가 뭐를 갖게 되느냐의 순서가 되면 돼요. 처음에 자본가는 돈이 많죠. 수십억 원이 있죠. C를 사요. C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는 예를 들면 임금 있죠. 노동자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사야 돼요. 원료, 집기,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사죠. 그래서 우르르 모이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예, 상품이 만들어지죠. 여기 핸드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핸드폰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자본가는 아주 골치 아파요.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식으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공식이 잉여 가치예요. 이렇게 거꾸로 빼면은 마이너스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게 0보다 커야지 가치가 커지는 거죠. 공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요게 1억이었으면 마지막에 파는 게 2억이나 1억 이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막스가 자본의 일반 공식이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 근데 보드리아르가 치고 가는 데가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에요. 안 팔리면 끝이잖아요. 안 팔리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보드리아르가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팔리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사면 절대 안 팔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욕망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계속 유행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준으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비사회로 가면 갈수록 제일 강조되는 그게 CF 같은 거, 상업선전. 상업선전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그 상업선전을 만약에 안 보면 우린 유행에서 뒤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업선전 지금 TV에서 하는 거랑 인터넷에서 뜨는 게 최신 제품이에요.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언론 매체 같은 경우도 아시잖아요. 옛날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막 요새 기사 엉망이더라. 무슨 아까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최영선 박사 쇠고기를 먹다. 쇠고기를 그분도 먹는다. 이런 어떻게 기사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네.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 보면은 광고지가 많단 말이에요. 광고 아시죠? 광고면. 그 광고면이 몇 부가 팔리느냐에 따라서 광고주한테 받는 돈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뭇가지 자전거 주는 건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전철 타면은 뭇가지 같은 거 주죠? 공짜로 주죠, 신문. 그게 50만 부 팔리면 50만 부 정도의 거기 있는 광고업체한테 돈을 받는다고요. 아주 쉽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장 소비를 왕성하게 하는 게 아직도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잡지들 알죠? 여성 잡지 얼마예요? 10,000원 넘어요? 그 칼라하고? 그 정도 책을요, 책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시가 한 7만 원짜리 책일 거예요. 가끔가다 벽지도 끼어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굉장히 비싼 책인데, 그 잡지사에서 그냥 주고 싶은 책이에요, 그거는. 하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그렇게 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잡지이기 때문에, 잡지로 등록돼서.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거기가 이거의 장악이고, 바로 거기서 소비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코드는 계속 바뀌어요. 어느 때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세탁기가 부유한 여성, 사랑받는 여성의 대명사였어요. 지금은 그 세탁기가 그 역할을 한때 조금 했죠. 드럼 세탁기 같은 걸로 했지만 또 다른 게 또 그 역할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지 간에 물건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리아르가 지적했던 건 그거죠. 소비가 안 되면 상황 끝이에요. 그런데 주어진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주어진 수는 뻔하잖아. 어떻게 하면? 또 하나. 이쪽에서 돈 벌려는 사람한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동구매. 그리고 자기가 썼었던 물건을 옆 사람한테 주기. 옆 사람한테 주면요, 하나가 안 팔리죠. 그래서 우리한테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가 있는지 아세요? 그걸 받는 걸 치욕으로 여기는 윤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누군가 친구가요, 옷을 딱 주면서, 내가 요새 몸이 안 맞아. 너 줬을 때 기분이 어때요? 경사났네. 이래요? 아줌마들은 그래. 받은 다음에는 그런 얘기 한다고.
구한 것처럼 해요. 내가 어디서 얻었다라는 얘기 안 해. 아, 물론 그거를 어디서 났어 이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윤리가 뭔지 아시겠죠? 옛날에 우리가 IMF 일어났었을 때 아나바다 운동 기억나요? 그 아나바다 운동이 뭐예요?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거는요, 자본주의 붕괴시켜요. 근데 왜 이 운동을 폈냐면 금융위기가 국민의 사치고 너희들 탓이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자본주의의 발달은요, 왕성한 소비예요. 소비해서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물건을 만든 게 새로 팔려야지 잉여 가치가 남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사회 경기가 힘드니까 누구 탓으로 돌렸냐면 다 사람들 탓. 금모기 할 때 황당무계했어요, 진짜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런 운동이요. 아, 이런 운동 자체는 반자본주의적인 운동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쓰던 운동화를 옆 사람한테 주고 받은 사람도 고마워. 운동화의 역할은 역시 맨바닥을 안 밟게 하는데 있지. 이러는 분위기가 되면 자본주의는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르러요, 진짜.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나바다 운동이 누가 했냐면 구청장들 중심, 부인 중심으로 했어요. 아시죠? 서초구청 뒷면 주차장에다가 아나바다 했고 기억나시죠? 정부에서 바로 내렸다고요. 왜냐하면 마치 너희들이 가소비를 해가지고 자본의 위기가 온 것처럼. 근데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딱 해서 이렇게 조금 가시자마자 이거 바로 사라지죠? 구청장 아주머니는 다시 한번 그 차를 타시고 그 옷을 다시 사시며 다시 또 시작되는 거죠. 자본주의의 미덕은요, 소비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얻으셨죠. 어떻게 하면 돼요? 문제는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비를 안 하면 이게 자본주의, 자본론에서 착취 얘기 나오죠. 왜 착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돈이 지금 들어왔죠. 이 돈이 누구한테 들어온 것 같아요? 노동자인 사람들이 봉급부에서 들어와요. 결과적으로 이 돈이, 임금이 노동자한테 가죠. 노동자가 소비를 해서 가요. 그리고 소비를 다 하면 돈이 없죠. 그러면 또 취업을 해서 일을 해야 돼. 계속 이렇게 빙빙빙빙 놀다 보면 잉여 가치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소비를 안 하면 직장에서 노동자의 고용수를 줄여요. 경기가 위축된단 말이에요. 안 사면. 이해되죠? 그러면은요, 그냥 강제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써야만 돼. 견딜 수 있겠어요? 와, 이게 힘든 거예요.